그런데요, 몇 달 후 영조가 또 놀라운 일을 합니다. 불과 100일이 된 사도세자를 이곳으로 보냈던 겁니다. 저승전. 저승전? 바로 동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궁. 사실 갓 태어난 사도세자의 양육은 중전 정성왕후나 친모 영빈이 씨 그리고 할머니 인원왕후까지 3명의 왕실 여인이 지내는 처소 곁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100일 만에 세 여인의 그 거처와 한참 떨어진 이 저승전으로 떼놓은 거예요. 왜요? 그게 이제 그 사도세자가 태어날 무렵에 영조가 영빈이 씨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칭호를 정하는 이 초기에 마땅히 그 규모를 크게 하여 일시의 보고 듣는 것을 존엄하게 해야 할 것이다. 삼정의 혈맥 때문에 아들한테 거의 집착한 영조는 100일밖에 안 된 거의 피덩이라면 피덩이인 아이가 정말 갓난 아이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미 세자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인네들 품에서 끌고 와가지고 동궁전 속에다 집어넣고 거기서부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저승전에서 자라게 된 사도세자 잘 자랐을까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총명하고 영특하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재 소리를 들었을 것 같고요. 지금으로 치면. 그래, 무엇이 사치고 무엇이 사치가 아니더냐. 비단 이것은 사치고 무명 이것은 사치가 아니옵니다. 왜냐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말문이 트이고 2살 때 글자를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2살이면은, 이야. 2살 때 글자를. 근데 이제 2살이면 사실 돌 좀 지난 거거든요. 그럼 아기가 지나가다가 이게 막 얘기하다가 뭐 이게 보고 오 글자 다 깨우쳤네. 이 과장일 수도 있어서. 예. 근데 부모들이 왜 그 작은 몸짓에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예. 굉장히 많아요. 천재라고. 영조가 이런 케이스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그게 거의 주입한 거죠, 그냥. 그리고 그 지나친 조기 교육이죠. 어린 사도세자는요, 어쨌건 이때 그 영조의 큰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영조의 눈에 그렇게 보인 거겠죠. 영조는 그런 사도세자를요, 2살 때 세자로 전격 책봉을 합니다. 2살 책봉. 이것 역시 조선 역사상 가장 빠른 세자 책봉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영빈이 씨가 아들이 있는 그 저승전으로 향하던 발길을 서서히 끊습니다. 왜지? 이유를 한번 보시죠. 내인들은 선희궁께서 미천한 신분일 때 일만 생각하여 업신여기며 말도 공순하지 않고 때로는 헐뜯고 다녔다. 저승전 상궁들 중에서 한때 같은 신분이었던 때만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영빈 이 씨에게 오만하고 불손하게 행동하고 헐뜯고 다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영빈이 씨가 너무 착해서 그래, 생긴 맞아.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다른 후궁이었으면 막 화내고 막 그랬을 텐데. 덜 주고. 장희빈이었어, 막. 난리 났지. 그러니까. 지나가겠냐고. 저거 머리 다 뜯겼어, 저 사람들은. 난리 났지. 그러네요.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영빈 이 씨에게는요, 자신을 향한 비난보다 더 걱정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궁녀들이 아들 사도세자를 괴롭힐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진짜요? 자,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여관과 시인들은 모두 전에 경묘를 섬기다가 갑진년과 경술년에 내보냈던 사람들로 충당하였다. 자, 당시 영조가 저승전에서 세자를 돌볼 궁녀와 환관들을 싹 다 새로 뽑습니다. 경미? 경묘는 경종입니다.
자, 이런 느낌이 좀 오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 경종을 모셨던 궁녀와 환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영조를 평생 괴롭혔던 소문이 뭐라 그랬죠? 경종대왕을 독살한 당신이 어찌 왕이란 말이오? 아직도 독살 타령이냐? 그건 내가 왕으로 등극할 때 이미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판명이 되지 않았느냐? 완전 이해했어요. 반대파. 이 사람들은 경종을 되게 어떻게 보면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인데 근데 되게 어찌 보면 이제 악연이잖아요. 원수같이 생각할 거 아니야. 직업을 잃었으니까. 근데 왜 맞아. 그 사람을 굳이 그러니까 아이를 저승전으로 돌보게 할까요? 물론 다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설명인데 상궁을 포함한 궁녀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전문직입니다. 워낙 전문직이기 때문에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은 유휴 인력풀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이제 동궁전을 만들어서 궁녀를 배치해야 하죠. 그럴 때 리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은 경력자를 뽑거든요. 그러면 경력을 뽑을 때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최근에 궁을 나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핵심 멤버들이 이제 새로운 동궁전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설명이죠. 자, 일반적으로 보면 당연히 깨름직하죠. 그런데 만약에 영조가 역으로 그 바로 경종과 경종 왕비를 모시던 상궁들에게 세자를 맡겼네.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이거 정말 그거는 소문에 불과한 거 아니야? 정말 독살했다면 차마 그럴 수가 없겠지. 이런 정치적인 설명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약간 결백함을 보여주는 거네요. 아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아이의 그 일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 아끼는 아들 그렇게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자, 이런 상황에서 경종을 모시던 이 궁녀들의 원망이 이거 완전히 풀리진 않았던 듯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상전인 영빈 이씨와 사도세자의 만남을 방해하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이 영빈이 저승전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길을 끊었던 겁니다. 에휴. 무엇보다도 괜히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전돼가지고 사도세자 아들을 괴롭힐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불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저승전의 발길을 끊은 후에도 영빈이 씨의 그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저승전 상궁들이 사도세자를 이상하게 돌본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린 내인들을 약속이나 한 듯 문 뒤에 세웠다가 그 아이들을 시켜 군기 만든 것을 가지고 무예 소리를 하며 경모궁과 놀게 하였다. 사도세자를 돌보는 보모 상궁 중 한 명이 어린 내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세자가 무예 놀이를 하면서 가끔 놀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으로 치면 책으로 노는 아이에게 휴대폰을 준 거죠. 정말 사실 매일 공부만 이렇게 습관이 잘 들어갔고 공부만 하던 아이가 어느 날 놀기 시작하면 다시는 공부하기 싫거든요. 놀고만 싶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하, 침전에 드실 시간이 지났사옵니다. 아비가 자식을 위해 책을 만드는데 자네 같으면 잠이 오겠는가? 아버지 영조가 아들이 글 공부 외에 다른 데 한눈 파는 거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도세자를 지켜봤을 이 영빈이 씨. 혹시 영조가 알면 크게 혼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하죠. 마음 졸였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너무 아기 때부터 공부 시키니까 좀 놀 때 그래 좀 노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했을 거는 같은데 네. 그래도 왕이 알면 안 되니까.